저희 병원에 60대 이상인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는데요. 이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다들 좀 비슷한 말씀들을 하십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변에서 피곤해 보여.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어?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듣게 되신대요. 왜 그럴까요? 60대부터는 피부 겉만 늙는 게 아니라 안타깝게도 얼굴을 받치던 그 속 구조가 통째로 무너지기 때문인데요. 피부, 지방, 근육이 한꺼번에 아래로 쏟아지면서 지쳐 보이고 심술궂게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름 잡는 의사라는 제 이름값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15년간 노화 관련 시술들을 전문으로 해왔던 경험을 모두 담아서 60대 분들께 꼭 필요한 시술 5가지를 제가 직접 골라왔습니다. 이 시술들은 단순히 주름만 피는 게 아닙니다. 노화의 시계를 조금은 천천히 돌리고 흩어진 얼굴 선을 다시 또렷하게 바로 잡는 방법들인데요. 끝까지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60대가 되면 왜 단순히 주름만 느는 게 아니라 얼굴 인상까지 확 바뀌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 3가지부터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이걸 아셔야 내 얼굴이 이래서 이랬구나 하고 이해가 되실 거고 앞으로 어떤 시술이 나한테 꼭 필요한지도 아마 감이 오실 겁니다. 첫 번째 원인은 바로 뼈입니다. 얼굴의 골격, 즉 뼈대부터 작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특히 우리 어머님들은 갱년기를 지나면서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고 골 밀도가 뚝 떨어지는데요. 골 밀도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뼈가 얼마나 단단하고 빽빽한지를 나타내는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를 보면요. 젊을 때와 비교해서 턱뼈의 골 밀도가 40대에서 60대 초반까지는 11% 넘게 65세 이후로는 무려 18% 이상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뼈의 볼륨 자체가 줄어드니까 그 위를 덮고 있던 피부와 살이 지지대를 잃고 아래로 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눈 밑은 휑하게 꺼지고 입가에는 심술보 같은 마리오네트 주름이 생기고 턱 라인이 무너지면서 얼굴이 점점 네모나게 변하는 거죠. 두 번째 원인은 피부 탄력입니다. 우리 피부 속에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이라는 게 있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피부를 팽팽하게 잡아주는 실과 고무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실과 고무줄이 점점 끊어지고 헐거워지는 겁니다. 특히 60대가 되면 콜라겐 양이 20대의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는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피부가 얇고 푸석해지면서 힘없이 축 처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얼굴의 뼈대와 피부 탄력이 동시에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3번째 문제, 바로 지방의 이동이 시작됩니다. 40, 50대에는 그냥 얼굴살이 좀 빠졌다고 느끼셨다면 60대부터는 그 지방이 제자리를 이탈해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시기예요. 이 볼살이 아래로 툭 떨어져서 심술보가 되고 턱 라인에 쌓이면서 인상을 답답하고 피곤하게 만드는 주범이 되는 겁니다. 결국 뼈, 피부, 지방, 이 3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찾아오면서 예전과 인상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느낌을 받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60대를 위한 시술은 바로 이 3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하는 거고요. 그럼 어떤 시술들이 있는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60대 필수 시술 첫 번째는 레이저 리프팅, 대표적으로 울세라랑 써마지입니다. 최화정 씨나 김성령 씨 등 50대, 60대 이상의 동안 연예인들이 수없이 많이 언급할 정도로 이제는 노화 예방을 위해서 필수로 받는 시술이 되었는데요. 요즘 거울 보면서 턱선이 예전 같지 않네, 얼굴이 전체적으로 퍼져 보인다, 심술보가 튀어나갔네, 이런 생각 드셨다면 그게 바로 얼굴 속 지지층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이러한 처짐에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게 바로 울세라입니다. 울세라는 피부 아주 깊은 곳, 바로 스마스층을 공략하는 시술인데요. 스마스층이라는 말이 좀 어렵죠. 이게 뭐냐면 우리 피부 바로 아래에 지방이 있고 그 지방층과 근육 사이에 아주 얇고 질긴 막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얼굴 전체의 그물망처럼 쫙 펼쳐져서 위에 있는 피부와 지방이 아래로 처지지 않게 꽉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얼굴 형태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지지대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짱짱하던 그물망이 점점 느슨해지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지방이랑 피부가 우르르 쏟아져 내리는 거죠. 이게 바로 턱선이 무너지고 심술보가 생기는 핵심 원인입니다. 울세라는 이 느슨해진 그물망에다가 초음파 열을 쏴서 이걸 다시 팽팽하게 쫙 수축시켜주는 원리입니다. 다만 울세라는 시술 받자마자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한 달 정도 지나면서 서서히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타입이라는 점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써마지인데요. 이건 울세라와 목표가 조금 다릅니다. 피부의 겉표면
즉 진피층을 공략하거든요. 제가 아까 피부를 지탱하는 실과 고무줄이 콜라겐이라고 말씀드렸죠. 써마지는 이 콜라겐을 만드는 공장을 다시 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고주파 열로 피부를 따뜻하게 자극을 하면 우리 몸이 콜라겐이 부족하네, 빨리 만들어야겠다 하고 스스로 콜라겐을 생성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써마지는 얼굴이 처졌다기보다는 피부가 얇고 푸석푸석하거나 잔주름이 좀 자글자글해서 고민인 분들께 훨씬 좋은 선택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이 두 가지를 같이 받는 조합이에요. 안쪽에서 울세라로 지지대를 당겨주고 바깥쪽에서 써마지로 피부를 쫀쫀하게 조여주고 안팎으로 관리를 해야지 얼굴이 전체적으로 리프팅도 되면서 표정도 훨씬 밝고 자연스러워지거든요. 60대 필수 시술 두 번째는 보톡스입니다. 제가 보톡스 상담을 할 때 자주 하는 이야기가 보톡스는 주름 지우개가 아니라 표정을 교정하는 시술입니다 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60대가 되면 주름 그 자체보다 그 주름이 만들어내는 고정된 표정이 인상을 좌우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눈가는 계속 웃다 보면 자글자글해지고 미간은 무의식 중에 찡그리면서 깊은 주름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마는 눈썹을 치켜 올리는 습관이 생기다 보니까 이마가 접히면서 굵은 주름이 남게 되죠. 그래서 제가 보톡스를 추천하는 이유는 주름을 만드는 원인인 근육의 움직임을 멈춰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름도 덜 생기고 얕은 주름은 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표정으로 인해서 주름이 많이 생기는 미간이나 이마, 눈가에 보톡스 시술을 하면 주름은 물론 인상까지 환하고 밝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보톡스는 가성비도 좋고 부작용도 적기 때문에 60대 이후분들도 비교적 부담 없이 시술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보톡스의 효과는 보통 3, 4개월 정도 유지가 되는데요.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처음에는 3, 4개월마다 꾸준히 맞다가 근육이 어느 정도 적응을 하면 6개월 이상 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보톡스를 맞고 표정이 어색해지면 어쩌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보톡스는 정제 과정을 거쳐서 독성은 거의 없고 실제로 수만 건 중 한두 건 정도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부작용이 적은 시술입니다. 하지만 용량이나 위치를 잘못 맞으면 표정이 어색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마를 너무 세게 맞으면 눈썹이 내려와서 눈이 더 답답해 보이거나 졸려 보일 수 있고, 미간 쪽도 마찬가지로 눈뜨기가 많이 힘들거나 사무라이 눈썹처럼 눈썹이 올라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톡스 시술도 얼굴 해부학을 잘 아는 숙련된 의사에게 받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아주 깊게 파인 주름은 보톡스만으로는 완전히 안 펴질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필러랑 병행해서 볼륨을 살짝 채워주면 표면이 더 매끄럽고 자연스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필러는 이름 그대로 채워주는 시술인데요. 저는 이걸 얼굴에 꺼진 골짜기를 비옥한 땅으로 되돌리는 시술이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나이가 들면 특히 이 팔자주름이나 입가 옆 마리오네트 라인, 그리고 눈밑이 푹 꺼지잖아요. 이게 단순히 살이 빠져서가 아니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뼈는 작아지고 지방은 아래로 처지면서 그 자리가 텅 비어버리는 거예요. 이 꺼진 골짜기 때문에 얼굴에 그늘이 지고 피곤하고 심술궂어 보이는 인상이 되는 거죠. 필러는 바로 이 텅 빈 곳을 채워주는 겔 형태의 주사인데요. 주성분은 히알루론산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무슨 화학 성분 같지만 사실 이건 우리 몸의 피부나 관절에도 원래 있는 아주 친숙한 물질이에요. 이 역할이 뭐냐면 주변의 물 분자들을 자석처럼 쫙 끌어당깁니다. 일종의 수분 자석이죠. 그래서 이걸 꺼진 부위에 주입을 하면 주변 수분을 머금고 자연스럽게 볼륨이 차오르면서 생기 있고 촉촉해 보이는 효과를 주는 겁니다. 우리 몸에 있던 성분이라서 안전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분해되어 사라집니다. 유지 기간은 부위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1년 정도를 보는데요. 처음에는 자리를 잡기까지 흡수가 좀 빨라서 몇 달 안에 보강이 좀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일단 자리를 잡으면 1년 이상 효과를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필러는 처진 살을 끌어올리는 리프팅 시술은 아닙니다. 푹 꺼진 곳에 볼륨을 채워서 얼굴 윤곽을 부드럽게 다듬어주는 시술인데요. 그래서 처짐이 심한 분들은 리프팅 시술과 병행해야지 훨씬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러 시술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안전입니다. 특히 미간이나 눈밑이나 팔자처럼 혈관이 많은 부위는 필러가 혈관을 잘못 맞게 되면 피부 괴사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피부 괴사라는 건 피부로 가는 영양분이 끊겨서 조직이 말 그대로 죽는 정말 무서운 부작용인데요. 그래서 간단해 보여도 반드시 얼굴 혈관 구조를 환하게 꿰고 있는 경험이 아주 많은 의사에게 시술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제 철학이기도 한데 필러는 무조건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티 안 나게 예뻐졌다라는 말을 듣는 게 사실 최고죠. 과하면 오히려 어색하고 더 나이 들어 보일 수 있으니까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채우는 게 핵심입니다. 60대 필수 시술 네 번째는 콜라겐 주사인데요. 사실 더 정확하게는 콜라겐 생성 촉진 주사라고 불러야 맞습니다. 콜라겐을 외부에서 넣어주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스스로 콜라겐을 다시 만들어내도록 신호를 주는 아주 똑똑한 시술이거든요. 제가 아까 60대가 되면 콜라겐 공장이 거의 멈춘다고 말씀드렸죠. 피부는 얇아지고 탄력을 잃고 얼굴 전체에 생기가 없어 보이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 멈춰버린 콜라겐 공장을 다시 가동시켜주는 게 바로 이 시술의 핵심인데요. 대표적인 주사로 레디어스라는 주사가 있습니다. 주성분은 칼슘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 줄여서 카라고 부르는데요. 이름이 아주 어렵고 좀 낯설죠. 전혀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뼈나 치아를 구성하는 칼슘 미네랄 성분과 거의 같은 아주 안전한 물질이거든요. 이 미세한 칼슘 입자들이 피부 속에 들어가면 우리 몸의 일꾼 세포들이 이거를 새로운 콜라겐을 지을 건축용 지지대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지대를 중심으로 아주 튼튼한 콜라겐 기둥들을 다시 빽빽하게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필러처럼 꺼진 곳을 외부 물질로 채우는 방식이 아니라 내 피부 스스로 튼튼한 기둥을 다시 세우게 만드는 근본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의 볼륨감이 느껴지다가 한두 달 정도 지나면서부터 내 피부 자체가 속에서부터 쫀쫀하고 탄탄해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잔주름이 개선되고 피부 결이 매끈해지면서 얼굴에 건강한 생기가 도는 거죠. 다만 이 시술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 한 달 간격으로 2, 3회 정도 꾸준히 받으면서 피부의 기초 체력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일부터 예뻐져야 합니다 하는 분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 피부 자체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되돌리고 싶은 분들께 훨씬 더 만족도가 높은 시술입니다. 이 시술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이 시술은 병원마다 성분을 과도하게 희석하거나 정량을 다 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술 받기 전에 정품 정량을 확인시켜 주는지 어떤 방식으로 시술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 이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시술들과는 차원이 다른 어떻게 보면 가장 확실한 해결책, 바로 안면 거상술, 즉 페이스리프트입니다. 혹시 이런 분들 계신가요? 예전에는 리프팅 레이저만 받아도 효과가 좋았는데 이제는 뭘 해도 그때 같지가 않다, 또는 시술을 너무 자주 받았더니 오히려 얼굴이 부자연스러워진 것 같다, 이렇게 필러나 레이저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울 정도로 처짐이 심한 분들께는 어설픈 해결책이 아니라 한 번에 제대로 모든 걸 되돌리는 리셋 버튼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안면 거상술인데요. 울세라 아까 설명드릴 때 우리 얼굴 속의 그물망, 즉 스마스층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안면 거상술도 바로 그겁니다. 절개를 통해서 그 늘어진 그물망 자체에 직접 접근해서 그걸 아주 짱짱하게 당겨서 다시 고정시켜주는 수술인데요. 그리고 남는 피부는 자연스럽게 잘라냅니다. 이 수술의 가장 큰 장점은 비수술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깊은 처짐, 즉 볼, 턱선, 심술보, 심지어 목 라인까지 한 번에 싹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10년 전에 나의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인상을 되찾을 수 있는 거죠. 다만 이건 메스가 들어가는 수술인 만큼 이 세 가지는 꼭 약속해 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충분한 회복 기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큰 붓기나 멍은 보통 1, 2주 정도 가기 때문에 일상으로 완전히 복귀하기까지는 여유를 조금 두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흉터 관리입니다. 물론 절개선은 머리카락이나 귀 라인 뒤쪽으로 감춰서 거의 티가 안 나게 봉합을 하지만 수술 후에도 꾸준히 관리를 해주셔야지 더 깨끗하게 아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누가 수술하는지입니다. 안면 거상술은 단순히 피부만 당기는 게 아니라 그 깊은 곳에 있는 그물망과 수많은 신경들을 다뤄야 하는 아주 정교한 수술입니다. 반드시 이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받으셔야 안전하고요. 결과도 자연스럽습니다. 이렇게 해서 60대를 위한 필수 시술 수술 5가지를 모두 추천해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울세라나 써마지 같은 리프팅 시술로 처지고 무너진 턱선이나 볼라인을 또렷하게 잡아주고요. 두 번째는 보톡스입니다. 자꾸 찌푸려지는 눈가나 미간, 이마 같은데 주름을 자연스럽게 정리해 주는데 효과적이죠. 세 번째는 필러입니다. 꺼진 볼이나 입가, 눈밑 같은 부분에 볼륨을 살짝 채워서 전체적인 인상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생기 있어 보이게 됩니다. 네 번째는 콜라겐 주사인데요. 얇아진 피부에 탄력을 주고 잔주름을 서서히 개선해 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안면 거상술. 시술로는 부족한 경우에 인상을 한 번에 정리해 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60대는 인상이 달라지고 거울 속 내 얼굴이 낯설게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단순한 관리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떤 시점부터는 정확한 진단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거 이제 아시겠죠? 이 영상이 그 방향을 잡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